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은은한 피아노 선율과 나지막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고급스러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민주는 맞은편에 앉은 한유진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연인을 향한 애정을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기술 산업을 이끄는 혁신기업 이노베이트 퓨처그룹, 즉 IFG의 젊은 CEO였다. 오늘 유진 씨가 제출한 반도체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 우리 전략기획팀의 그 어떤 전문가보다 날카로웠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걸 넘어 시장의 숨겨진 흐름까지 읽어내는 능력은 정말 독보적이야. 민주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의 칭찬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부신 외모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직업적 전문성을 사랑했다. 유진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과찬이세요, 민준 씨. 그저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걸요. 오히려 저는 민준 씨의 비전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스타트업 경험에 과감히 투자해서 결국 IAFG의 핵심 기술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민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처럼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해 보였다. 재력과 능력, 외모까지 모든 것을 갖춘 남자와 그의 전혀 뒤지지 않는 지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동화 속 왕자와 공주가 현실에 나타났다고 수군거렸다. 유진 역시 이따금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 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것 같은 튼튼한 방패이자 끝없이 나아갈 용기를 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완벽했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밤 공기는 상쾌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같이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지난번에 사드렸던 안마의자가 벌써 낡았다고 하시던데 이번에는 더 좋은 걸로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그의 말에 유진의 얼굴에 순간 옅은 그늘이 스쳤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라 민주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주말이 되려였고 민준의 최고급 세단은 유진의 부모님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로 향했다. 서울의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자 풍경은 점차 소박해졌다. 민주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오히려 정겹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녀가 자라온 환경 역시 그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유진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다. 어서 오게 강서방. 아이고 우리 딸도 왔구나. 현관문을 열고 나온 유진의 아버지 한태식은 과장된 웃음으로 민준을 맞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얼굴보다 그가 입고 있는 값비싼 브랜드의 재킷과 손목시계에 더 오래 머물렀다. 어머니 김선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준이 들고 온 최고급 한우와 와인 세트를 받아들며 입이 귀에 걸릴 듯 기뻐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사위에 대한 애정보다는 선물을 검수하는 듯한 계산적인 빛이 흘렀다. 거실에 자리를 잡자마자 부모님의 관심은 온통 민준에게로 쏠렸다. 요즘 회사 일은 잘 되어가나? 뉴스 보니까 IFG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데 역시 우리 강서방이야. 한태식이 칭찬을 건넸지만 그 속내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보다 주식의 가치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김선희는 과일을 깎아 민준의 앞에 밀어주며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 얼마 전에 옆집 김 여사가 사위 덕에 유럽 여행을 열흘이나 다녀왔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유진은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다. 엄마 아빠, 민준 씨 피곤하게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두 분 건강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병원 다녀오신 결과는 괜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부모님의 욕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했다. 그들은 유진의 말을 잠시 받아주는 척하다가도 금세 다시 민준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탐색하는 질문들로 돌아갔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민준이라는 거대한 금맥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캐낼 수 있을까 하는 노골적인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불편함의 절정이었다. 김선희는 정성껏 차렸다는 말이 무색하게 음식에 대한 설명보다 민준의 집이 몇 평인지, 차는 몇 대나 있는지, IFG 사옥은 어디에 지을 예정인지와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한태식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을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 남는 건 이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야.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말이야. 그 말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명백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이 끔찍하게 싫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으셨다. 평범했지만, 자상하고 가난했지만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분들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딸이 대기업 CEO와 교제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탐욕이라는 괴물이 스멀스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괴물은 이제 부모님의 원래 모습을 거의 다 집어삼킨 듯했다. 민주는 시종일관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는 어색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대답했고 노골적인 비교에도 불편한 기색 한 번 내비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유진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유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비참하고 미안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키고만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숨 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과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한태식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한탄과 다른 교활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아, 강서방, 자네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내 사촌 동생의 아들이 아주 똑똑한 녀석인데 지금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하고 있거든. 자네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청소라도 괜찮으니 IFG 명함이라도 하나 파주면 가문의 영광일세.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민준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명백한 요구였다. 김선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의 말을 거들었다. 그래, 우리 조카가 머리는 좋은데 운이 없어서 그래. 강서방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제 몫을 할 아이야.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한 뻔뻔함이 가득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민준 사이를 막아서듯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준 씨 회사에는 정식 채용 절차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탁하는 건 민준 씨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에 가장 믿었던 가족이 직접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태식과 김선희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잘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린 사람을 보는 듯한 원망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딸이 자신들의 편에 서서 민준을 설득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유진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려는 채 민준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부모님의 실망과 분노가 섞인 시선이 날아와 박혔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에 오르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유진의 마음을 청은망은 짓눌렀다. 채 올라탔을 때 민준은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비난이나 실망의 기색도 없었다. 오직 걱정과 안쓰러움만이 가득했다. 괜찮아.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 한마디에 애써 억누르고 있던 유진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미안함의 눈물이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었으며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깨져버린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자 유진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 씨.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민주는 그런 유진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아니야, 유진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나한테는 오직 한유진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의 위로는 진심이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벌어진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부모님의 탐욕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질 것이다. 완벽했던 사랑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 유진은 그 균열이 앞으로 자신과 민준의 관계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두려운 예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날 밤 이후 한유진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했다. 강민주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배에 묻지 않았지만 그의 배려 깊은 침묵은 오히려 유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가족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였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부모님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주말 아침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김선희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다. 우리 딸 잘 지내니? 요 며칠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잖니. 그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숨겨진 의도를 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네 엄마, 저 잘 지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하지만 김선희는 용건을 꺼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그래 바쁘겠지. 우리 딸이 얼마나 유능한데. 그런데 지난번에 아빠가 말했던 그 조카 일은 어떻게 좀 알아봤니? 강서방한테 얘기는 해봤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하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엄마, 그 일은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청탁은 민준 씨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순간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 김선희의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와 유진의 귀에 박혔다. 뭐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너는 이제 그 집 식구 다 됐다고 내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 감정적인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유진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지만 막상 직접 겪으니 가슴이 아파왔다. 잠시 후 수화기는 거칠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 아버지 한태식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사위가 대기업 총수인데 처가 식구 하나 못 챙겨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런 부탁 하나를 매정하게 거절해.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가 가득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는 건 불공정한 일이에요. 그건 민준 씨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요. 그녀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아버지에게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한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시스템 공정 웃기지 마라. 가진 놈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명분일 뿐이야. 강민주는 되고 내 사촌은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너는 지금 완전히 그놈한테 홀려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판단을 못하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대단한 놈한테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막말이 역과 없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존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제 대답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로 저나 민준 씨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말을 마친 유진은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전화를 끄는 한태식은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거실을 쿵쿵거리며 돌아다녔다. 저게 미쳤나지 애비를 뭘로 보고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남의 편을 들어. 그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김선희는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눈치만 살폈다. 여보 진정해요. 유진이도 뭔가 사정이 있겠죠. 나중에 다시 잘 얘기해보면. 그녀가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한태식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정은 무슨 놈의 사정? 완전히 그 강민준이라는 놈의 꼭두각시가 다 됐어. 저렇게 구워 삶아서 우리 딸을 뺏어간 거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마침 IFG의 신기술 발표에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활기찬 표정으로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강민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한태식의 눈에는 질투와 증오가 이글거렸다. 저 젊은 놈이 가진 모든 것, 저 부와 명예가 원래는 자신의 딸을 통해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이었다는 뒤틀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낡은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타자를 두드렸다. IFG 경쟁사, 강민준 라이벌, 혁신기술 분쟁. 몇 번의 클릭 끝에 그의 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다. 테크노 솔루션즈의 CEO 조성구. 그는 업계에서 IFG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기술과 시장 점유율을 두고 사사건건 강민준과 대립하는 인물이었다. 한태식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어쩌면 강민준의 성공을 시기하는 저 남자라면 자신의 정보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지도 모른다. 그는 조성우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기사와 정보를 샅샅이 훑었다. 야심이 넘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강민준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 한태식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파트너였다. 며칠 후 유진은 민준의 사무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통화 이후 심란했던 마음을 애써 감추고 일에 몰두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막말에 가슴이 쓰라렸다. 민준은 그런 유진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힘든 일 있어요? 며칠 전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한테 말하기 힘든 일이라면 억지로 하진 않아도 돼. 하지만 유진 씨가 혼자 끙끙 앓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의 따뜻한 말에 유진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차마 부모님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민준을 이용하려 했고 그게 좌절되자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민준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민준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요. 유진 씨 뒤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고 당신을 지킬 거야.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보자 유진은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이 남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등 뒤에서는 이미 거대한 배신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 시각 한태식은 인적이 드문 trung 전화 부스 안에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 적혀있는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비서인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태식은 마른 침을 삼키고 준비한 말을 내뱉었다. 테크노 솔루션즈의 조성구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IFG의 강민준 대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드릴 것이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검은 탐욕의 씨앗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화하고 있었다. 조성구는 IFG의 CEO 강민준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였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지독한 라이벌 관계는 업계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강민준의 천재적인 사업 수완과 대중의 인기를 언제나 질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강민준의 장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비열한 승부욕에 불을 지폈다. 한태식이라는 그 남자는 돈에 굶주려 있었고 강민준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조선군은 직감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라는 것을. 조선군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비서를 통해 한태식을 관리했다. 그는 한태식에게 조언했다. 강민준과 한유진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경계심만 키울 뿐이죠.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분노와 탐욕을 따뜻한 애정과 걱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척해라.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무방비한 상태일 때 핵심 정보를 자연스럽게 빼내라. 한태식과 김선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조성구 측에서 보내온 두둑한 성의를 확인하고는 그의 계획에 완전히 설득되었다. 돈의 힘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간단히 무너뜨렸다. 며칠 후 유진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흐느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엄마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아빠랑 내가 노망이 들었었나 보다.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리고 강서방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김선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찬 듯했다. 그녀는 지난번의 폭언에 대해 몇 번이고 용서를 구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였다.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신 걸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김선희는 흐느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 주말에 강서방이랑 같이 집에 와주면 안 될까?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사죄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간절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류는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그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오히려 잘 됐다며 유진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잘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 마음을 여셨다니 다행이야. 유진 씨 마음의 짐도 좀 덜 수 있겠네? 그의 순수한 반응에 유진은 자신의 의심이 괜한 기우였기를 간절히 바랐다. 약속한 주말 저녁, 유진과 민준이 부모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풍경이었다. 현관문은 미리 열려 있었고 한태식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강서방 어서 오게. 지난번에는 이 늙은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게. 그의 얼굴에는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집 안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김선희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어머, 우리 사위 왔구나. 유진이 너도. 어서 들어와. 너희들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장바다가 갈비찜이며 잡채며 좀 해봤어. 그녀는 두 사람을 식탁으로 이끌었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마치 명절날처럼 풍성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부모님의 노력을 애써 외면할 수는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부모님은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민준을 극진히 대접했다. 온갖 좋은 반찬을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역시 우리 사위는 뭘 해도 다르다니까. 뉴스에서 연설하는 거 봤는데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다 어깨가 으쓱하더라.
한태식은 술잔을 채우며 연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려갈 무렵 김선희가 마치 무심코 생각났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강서방 그렇게 큰 회사를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밤에 잠은 제대로 자는지 모르겠네. 요즘 특히 신경 쓰는 큰 프로젝트라도 있는 거야. 그 질문은 딸의 연인을 걱정하는 장모의 자연스러운 물음처럼 들렸다. 유진조차도 그 질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갈고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요즘은 차세대 AI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이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는 이것이 대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기에 별다른 경계 없이 말했다. 하지만 차세대 AI 스마트홈 플랫폼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는 한태식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한태식은 능숙하게 화제를 이어받았다. 오, 스마트홈이라 그거 아주 유망한 사업이지. 나 같은 늙은이도 그런 데는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듣자 하니 요즘 IFG에서 유망한 해외 기술 기업들 인수합병 M&A도 활발하게 추진한다던데 혹시 눈여겨보는 곳이라도 있나? 우리 사위 안목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러네. 그는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를 가장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렸다. 인수합병이라는 단어는 너무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었다. 평생을 작은 부품 회사 격리로 살아온 아버지가 쉽게 꺼낼 만한 용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그저 호기심 많은 늙은이의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주는 유진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장인의 학구열에 기꺼이 부응했다. 하하, 아버님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는 특히 독일의 리치테크라는 회사의 센서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저희 AI 플랫폼이 결합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이것이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의 정보이기에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조성구에게는 황금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계속되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민준의 일 회사의 비전기술 동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모든 질문은 사위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장인 장모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그들의 교활한 연기력은 의심의 싹을 틔우려던 유진의 이성마저 마비시킬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식사가 끝나고 유진과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태식과 김선희는 아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조심히 가게 강서방. 그리고 오늘 정말 고마웠네. 자네같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 사위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마지막까지 그들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유진은 부모님을 안아주며 이 평화가 제발 진심이기를,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기도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저녁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이제 마음을 다 푸신 것 같고 유진 씨도 한결 편해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네. 그의 말에 유진은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인수합병이라는 단어와 어머니의 눈빛에 스쳤던 기묘한 광채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설마 친부모가 자신들의 딸과 그 연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배신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유진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는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달콤한 꿀을 바른 치명적인 독이었다고. 그 독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불길한 예감이 밤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의 화기애애했던 저녁 식사 이후 몇 주간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한태식과 김선희는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이나 노골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에서는 딸과 사위의 건강을 걱정하는 다정한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한유진은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애써 누르며 어쩌면 부모님이 정말로 개과천선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의심이 지나친 기우였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강민준과 IFG는 유진의 부모님이 캐내어간 바로 그 프로젝트 차세대 AI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IFG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업이었다. 민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실과 회의실을 오갔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될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 기술을 완성해 나간다는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묵묵히 응원하며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유진이 근무하는 투자사의 사무실은 긴급 속보를 전하는 뉴스 방송 때문에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화면에는 IFG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테크노솔루션즈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비열한 미소를 머금은 조성우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신제품 발표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저희 테크노솔루션즈는 여러분께 미래의 생활을 제시할 혁신적인 제품 시너지홈 AI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마트홈 기기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여 가장 완벽한 주거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는 진정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조성우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술적 특징과 비전은 민준이 밤을 새워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IFOH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다음에 이어졌다. 조성구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발표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AI 플랫폼의 완벽한 눈과 귀가 되어줄 파트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독일 최고의 정밀 센서 기술을 보유한 리트텍사와 독점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저희의 AI가 만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리트텍. 그 이름이 유진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오갔던 대화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사위의 안목을 배우고 싶다며 순진한 얼굴로 질문을 던지던 아버지의 얼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묻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시각 IFG 본사 역시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 소집을 알리는 비상벨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의 사무실에는 임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모여들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서는 조성우의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민준은 굳게 담은 입술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너지홈 AI의 기술 개념부터 핵심 기능까지 우리 프로젝트 오디세이와 판박이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극비리에 접촉 중이던 리치텍까지 저들이 먼저 가로챘습니다. 한 임원이 분통을 터뜨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 즉 산업 스파이의 소행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년간 수백 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피땀 흘려 개발해낸 기술을 가장 신뢰했던 내부의 누군가가 적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것이다. 당장 모든 임직원의 통신 기록과 보안 접속 기록을 전수조사해 그리고 법무팀은 테크노 솔루션즈를 상대로 기술 유출 소송을 준비하도록 해. 반드시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잡아내고 말겠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을 알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민주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누구를 의심해야 할까? 평생을 함께해 온 동료, 아니면 자신이 직접 발탁한 인재의심에 거미줄은 끝없이 퍼져나가며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초췌한 얼굴로 민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치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민준 씨. 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그를 위로했지만 정작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았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틀림없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인데 모든 걸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어쩌면 자신의 부모님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차마 저녁 식사 때의 일을 꺼낼 수 없었다. 그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의심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프로젝트 오디세이와 리치텍 인수권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언제쯤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그녀의 질문은 슬픔에 빠진 연인의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민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처음 의도를 알아차렸다. 유진은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의 질문에 대답했다.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알고 있던 사람은 극소수야. 나와 핵심 임원 몇 명뿐이지. 정보가 구체화된 건 약 한 달 전부터였어. 한 달 전, 유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시간의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던 것이 바로 한 달 전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불길한 예감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명백한 인과관계였다. 그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참았다. 부모라는 이름의 그 두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슬픔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 감정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연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민준의 회사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섰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존엄성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배신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만 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순수함이 걷히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지성이 서리기 시작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민준의 회사에 휘몰아친 폭풍의 한가운데서 한유진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그 분노를 날카로운 이성으로 단단히 벼려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연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금융 분석가이자 투자 전략가 한유진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전쟁은 총성 없는 서류와 숫자의 세계에서 시작되었다. 다음날 유진은 휴가를 내고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는 개인 보안이 설정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가 먼저 시작한 것은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는 일이었다. 직접적인 계좌 조회는 불법이었지만 그녀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부모님이 가입했던 모든 금융상품 보험, 심지어는 동네 친목 계모임의 회비 내역까지 기억을 더듬어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수많은 데이터가 스크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소박한 재정 흐름 속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마침내 이질적인 점 하나를 발견했다. 약 한 달 전 어머니,
김선희의 이름으로 개설된 소규모 투자 신탁 계좌, 그리고 그 계좌의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 5억 원이 입금된 기록. 입금 시점은 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온 바로 다음 날이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다. 5억 원. 그것은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부모님이 만져볼 수 있는 돈의 단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배신의 대가로 받은 더러운 돈, 그 명백한 낙인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입금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입금자는 개인이 아니었다. 블루스카이 컨설팅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법인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뱀의 꼴이라는 것을.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가야만 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당신을 배신한 내부 스파이는 바로 제 부모님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신들의 관계에 영원한 균열을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전략을 세웠다. 진실의 핵심은 감추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이끌어내야 했다. 그날 밤 유진은 민준의 비상대책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려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유진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진은 그의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차분했다. 민준 씨, 지금 내부감사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정보 유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른 경로라니요? 유진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프로젝트의 개념과 파트너사 정보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질문하고 답을 얻어낸 것처럼 정교해요. 저는 외부의 제3자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핵심 정보에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철저히 배제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민준의 허를 찔렀다. 그는 내부의 배신자만 생각했지. 그런 식의 외부 접근 가능성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유진 씨가 생각하는 용의점이 있다는 겁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건 아직 가설 단계예요. 공식적인 조사, 라인과는 별개로 제가 독자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해요. 그녀는 숨을 잠시 골랐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저에게 민준 씨의 사람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와 자금 추적 전문가 단 2사람만 붙여주세요. 제 모든 행동과 조사 내용은 민준 씨에게만 직접 보고할게요. 회사의 공식적인 시스템 밖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연인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파트너의 냉철한 제안이었다. 민준은 몇 초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과 위험성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유진의 눈을 마주보며 결단을 내렸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얼마나 뛰어난 분석력을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무한히 신뢰했다. 좋아요. 내가 왜냐고 묻지 않을게. 유진 씨의 판단을 믿어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사람을 붙여주겠습니다. 그의 전적인 신뢰에 유진은 잠시 울컥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로 그날 밤 민준이 붙여준 IFG의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 출신 보안팀장과 국세청 출신의 자금 추적 전문가가 그녀의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3사람으로 구성된 비공식 그림자팀이 결성된 것이다. 유진은 그들에게 블루스카이 컨설팅이라는 단서 하나를 던져주었다.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진은 팀의 사령관이 되어 밤샘 작업을 지휘했다. 그들은 블루스카이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자본금은 단 1,000만 원의 주소지는 이미 폐업한 변두리 인쇄소였다. 하지만 그 회사의 계좌에서는 지난 몇 달간 수십억 원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세탁되고 있었다.
자금 추적 전문가는 돈의 흐름을 역으로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의 출처가 테크노솔루션즈의 자회사, 또 다른 유령 회사를 거쳐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선구와 부모님을 연결하는 검은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보안팀장은 한태식과 김선희의 최근 통신 기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특정 대포폰 번호와 주기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대포폰의 주 사용자가 조선구의 비서라는 것까지 확인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조선구가 기획하고 부모님이 실행한 추악한 공모였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오른 관계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한 자들과의 전면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배신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성에 스스로 불을 지르게 만들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머리를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조선구의 검은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부모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흐름도 대포폰을 이용한 은밀한 통화 내역도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법정에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정보가 유출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들의 배신 행위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그림자 팀에 IFG의 자원을 무제한으로 지원했다. 그는 유진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녀가 이 전쟁의 총사령관임을 인정했다. 유진은 팀원들을 소집해 새로운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수비가 아닌 공격에 나섭니다. 적이 우리의 정보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끼를 던져 그들이 덥석 물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겁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미끼는 아주 그럴듯하고 동시에 조선구의 탐욕을 극도로 자극할 만한 것이어야 했다. 유진과 민준 그리고 IFG의 핵심 전략팀은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한 가짜 M&A 인수합병 계획을 만들어냈다. 대상은 스위스에 위치한 소규모 인공지능 연구소 에터 AI. 실체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혁신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을 보유한 유망주로 포장되었다. IFG의 팀은 가짜 홈페이지 연구 논문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조작해냈다. 이 가짜 정보는 IFG 내부에서도 최고 등급의 기밀로 분류되어 민준과 유진을 포함한 단 3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달콤한 미끼를 뱀의 굴로 던져 넣는 일이었다. 그 역할은 당연히 유진의 몫이었다. 그녀는 이 잔인한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작전 개시 전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안에 비친 것은 연약한 딸이 아닌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작전 당일 유진은 일부러 늦은 저녁 시간에 어머니 김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림자팀은 이미 그녀의 오피스텔에 모든 녹음 및 추적 장비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최대한 지치고 불안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엄마, 저 유진이에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김선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우리 딸, 이 시간에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민준 씨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요. 회사 일 때문에 저랑 상의를 좀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위험한 투자 같아서 말렸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녀는 교묘하게 갈등 상황을 연출하여 어머니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역시나 김선희는 즉시 미끼를 물었다. 위험한 투자 그게 뭔데 그래. 강서방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딸이 걱정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닌가 보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차례였다. 유진은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는 척하며 속삭였다. 엄마, 이건 다른 데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민준 씨가 스위스에 있는 Ether AI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요. 겉으로는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전부 거품이에요. 그런데도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니 제가 잠이 오겠어요. 이러다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돼 죽겠어요. 그녀는 스위스 Ether AI 7천억 원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위로를 몇 마디 더 듣는 척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 이제 공은 부모님에게로 넘어갔다. 그림자 팀의 보안 전문가는 즉시 김선희와 한태식의 통화 내용 감청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전화를 끊어둔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김선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들은 정보를 흥분된 목소리로 전달했다. 여보, 대박이야. 강서방이 7천억짜리 사기를 당하게 생겼어. 그 후의 상황은 한 편의 잘 짜인 스파이 영화처럼 흘러갔다. 한태식은 정보를 전달받자마자 집을 나섰고 보안팀은 그의 차량을 은밀하게 추적했다. 그는 약속된 장소인 허름한 공원의 벤치에서 조성구의 비서와 접선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팀의 고성능 망원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태식이 정보를 담은 메모를 건네고 비서가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포착되었다. 그와 동시에 자금 추적 전문가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조성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미끼를 삼켰다. 그는 강민준이 거액의 손실을 입고 휘청거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취했다. 하나는 IIF 우지의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상하고 대량의 주식 공매도를 주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Ether AI와 관련된 기술 분야의 경쟁사 주식을 사들여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다. 그의 모든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추적되어 증거로 기록되었다. 모든 작전이 끝난 것은 새벽녘이었다. 유진의 오피스텔에 모인 그림자 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들이 밤새 수집한 증거들이 타임라인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유진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 어머니와 아버지의 통화 내용 공원에서의 접선 장면을 담은 고화질 영상, 조성구의 비서가 한태식에게 건넨 돈 봉투에서 나온 수표의 출처, 그리고 조성구의 이름으로 실행된 모든 금융거래 기록까지. 이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범죄의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그 대가의 수수까지 전 과정을 담은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었다.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 안에는 돈에 눈이 멀어 뒤에 딸의 인생을 팔아넘긴 부모의 모습과 비열한 욕망에 사로잡혀 파멸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진실을 선물할 것이었다. 트로이의 목마, 작전의 성공은 조선구와 한태식 부부의 탐욕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민준과 IFG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한태식의 낡은 아파트에는 언제부턴가 값비싼 가구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고 김선희의 옷장에는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옷들이 걸렸다. 그들은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미래의 부를 담보로 사치를 부리며 허황된 꿈에 취해갔다. 조성구는 IFG가 Ether AI라는 가짜 회사에 발이 묶여 허우적대는 동안 시장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한태식을 단순한 정보원을 넘어 IFG를 내부에서부터 좀먹게 할 완벽한 도구로 여겼다. 그는 한태식의 끝없는 욕망을 부추겼다. 고작 돈 몇 푼에 만족하실 겁니까? 당신은 강민준의 장인입니다.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더 큰 것을 요구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그에게 똑똑히 보여주란 말입니다. 그 달콤한 속삭임은 한태식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돈을 넘어
권력과 명예를 탐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남의 밑에서 주눅들어 살았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상석에 앉아 사람들을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상상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되어 그를 더 대담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아버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태식의 목소리는 이전의 비굴함이나 아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다, 유진아. 강서방 옆에 있나? 없으면 잘 됐군. 내게 전화할 말이 있다. 그의 말투는 명령죄에 가까웠다.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지? 그녀의 목, I'm here. What is it, father? Her voice was calm, but her heart was pounding like a drum, awaiting the inevitable next act of his play. 한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본론을 꺼냈다. 이제 밀고 당기는 건 그만하지. 강서방에게 전해라. 나를 IFG의 상임고문으로 임명하라고. 물론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정식으로 출근하고 개인 사무실과 비서, 그리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였다. 유진은 순간 할 말을 잃은 척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녀가 말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한태식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위협적이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이건 어떤가? 우리가 강민준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좀 알고 있거든?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섰는지, 그의 과거가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말이야. 이런 소문들이 시장에 퍼지면 IFG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실체가 없는 거짓 위협이었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악의는 충분히 치명적일 수 있었다. 유진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손을 떨며 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했다. 아버지,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꾸 저희를 괴롭히세요?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수화기 너머의 한태식은 딸이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괴롭히는 게 아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야.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내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용히 가족이 되느냐, 아니면 강민준의 추악한 과거가 온 세상에 까발려지고 모두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강서방과 잘 상의해서 내일 오전까지 답을 주도록 해라.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유진은 잠시 동안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올가미에 스스로 목을 집어넣었구나. 그날 저녁 유진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유했다.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유진의 계획을 듣고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기꺼이 이 위험한 연극의 또 다른 주연 배우가 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장면을 위한 무대를 짜기 시작했다. 모든 대사와 행동 표정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민준 씨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냈지만 제가 울면서 설득했어요. 민준 씨가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대요. 한태식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래, 역시 우리 딸밖에 없구나.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만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유진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아버님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다고 했어요. IFG 본사 최고층에 있는 VIP 회의실에서 정식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넷이서만 조용히 이야기를 끝냈으면 해요. 그녀는 최고의 예의와 부비 VIP 회의실이라는 단어로 아버지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한태식은 완벽하게 그 미끼를 물었다. IFG 본사 최고층 회의실. 그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초대받는다는 사실에 그는 황홀경에 빠졌다. 그래 좋아. 그게 바로 사위된 돌이지. 강서방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그럼 모레 오후 3시에 그곳에서 보도록 하지.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의 얼굴에서 겁에 질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그림자 팀에게 연락했다. 모레 오후 3시 IFG 본사 VIP 회의실. 모든 준비를 끝내주세요. 음향 영상, 녹화 장비는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안팀도 외부에 대기시켜주세요. 그리고 법무팀과 관계당국에도 연락을 취해두세요. 거대한 쥐 2마리와 교활한 뱀 1마리가 제 발로 덫에 들어올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태식과 김선희 쌤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들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확신했다. 조성우 역시 강민준이 굴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IFG를 손에 넣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축배를 들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서늘한 심판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디딜 레드카펫은 사실 유진이 치밀하게 설계한 파멸로 가는 길이었다. 결전의 날을 이틀 앞둔 IFG 본사 최고층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평소라면 방문객들의 발길과 분주한 직원들의 움직임으로 활기가 넘쳤을 공간은 지금은 오직 선택된 소수의 인원만이 오가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한유진과 강민주는 VVIP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는 IFG의 법무팀장과 그림자팀의 핵심 멤버들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몇 주간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영상 파일, 녹취록, 자금, 흐름, 분석표, 통신 기록까지.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태식, 김선희, 그리고 조성우라는 세 사람을 범죄의 주모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법무팀장이 신중한 목소리로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의실 내부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는 HD 화질의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 및 저장할 것입니다. 외부에는 저희 보안팀과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회의실에 들어와 자신들의 입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협박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진의 옆모습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스크린에 떠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서는 어떤 동요나 슬픔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결의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밑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 씨 정말 괜찮아요.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진다고 해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야. 유진은 그제야 시선을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서글퍼 보였다. 민준 씨,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제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인생과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 범죄자들이에요. 저는 지금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과 당신, 그리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약해지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단해서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더욱 힘주어 잡을 뿐이었다. 그녀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나갔을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녀가 선택한 이 가혹한 길의 끝까지 함께 걸어주는 것뿐이었다.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집의 별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한태식과 김선희는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조성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자신의 꼭두각시가 될 두 사람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한 고모님, 그리고 사모님, 드디어 강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항복 문서를 받아내는 자리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겁니다. 조성구가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한태식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벌써부터 자신이 IFG의 실세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헤어허, 다 조성우 대표 덕분이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직도 그 코끝에 높은 놈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을 게 아닌가. 내일 내가 상임고문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 일단 내 사무실부터 강민준 그놈 방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꾸며야겠어. 그는 유치한 허세를 부리며 거들먹거렸다. 김선희 역시 들뜬 목소리로 거들었다. 저는 IFG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가 좋겠어요. 사모님들 모임에 나가서 명함이라도 한 장 돌려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그들의 어리석은 대화를 들으며 조성구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저 두 노인네의 탐욕과 허영심을 이용해 IFG를 손에 넣을 생각이었지.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나눠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감춘 채 그들의 욕망을 더욱 부추겼다. 물론입니다. 한 고문님께서 회사의 모든 R&D 프로젝트를 직접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하셔야죠. 예를 들어 지금 강민준이 추진하고 있는 그 스마트홈 플랫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IFG의 핵심 기술과 특허권을 빼돌려 자신의 테크노 솔루션즈로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한태식은 그 계획의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터였다. 조성구는 상상했다. 강민준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우뚝 서는 모습을.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한태식에게 또 한 잔의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내일 회의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거만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강민준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한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암 걱정 말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일 그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감히 내 딸을 꿰어내 내 인생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의 눈은 복수심과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계획에 취해 자신들의 발밑에 이미 지옥으로 통하는 거대한 함정이 파여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불을 끈 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도 불빛들은 그녀에게 성공과 행복, 그리고 민중과의 완벽한 미래를 상징했다. 하지만 지금 저 불빛들은 마치 수많은 진실의 눈동자처럼 그녀의 모든 결심과 고통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손에 든 차가운 유리잔을 꽉 쥐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지독한 연극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대의 마지막을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장식할 터였다. 결전의 날 오후 3시, IFG 본사 최고층 VIP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맑고 서늘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의 한쪽 끝에 강민준과 한유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유진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시선에서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태식과 김선희는
마치 시상식에 참석하는 배우들처럼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다. 한태식은 몸에 맞지도 않는 비싼 브랜드의 양복을 입고 있었고 김선희는 보석으로 치장해 번쩍거렸다. 그들은 마치 정복자처럼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부와 권력이 곧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확신이 가득했다. 그들 뒤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조성구가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왔다. 헤어허! 우리 사위장인 장모를 아주 좋은 곳으로 모셨구만. 한태식은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일부러 다리를 꼬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자신이 이 자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 조성구는 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심판자처럼 팔짱을 꼈다. 그는 이 굴욕적인 항복의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민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건을 듣기 전에 이 자리에 조성우 대표께서 함께 하신 이유를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조성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한 고문님의 법률 자문 자격으로 왔을 뿐입니다. 강 대표께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그의 뻔뻔한 대답에 한태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태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본론을 꺼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내 요구 조건은 어제 내 딸에게 분명히 전달했을 텐데 IFG 상임 고문직과 그에 걸맞은 모든 대우. 받아들이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민준이 당연히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희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리고 내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도 잊으면 안 되지. 그것도 약속해줘야 해.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해석한 한태식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왜 대답이 없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자네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그걸 시장에 퍼뜨리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나. 그가 협박의 수위를 높이는 순간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제 회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법률적이었다. 조성구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한태식은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민준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허위. 사실 그거를 누가 증명할 건데 시장은 소문을 믿지 진실을 믿는 게 아니야. 그래, 맞아. 이건 협박이다 그러니 어서 항복문서에 도장이나 찍으시지. 그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유진이 테이블 아래에 있던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들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소리 없이 켜졌다. 한태식과 조성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영상에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며칠 전 한태식이 공원 벤치에서 조성구의 비서와 은밀하게 접선하는 장면이었다. 고화질 만광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그가 정보를 담은 메모를 건네고 돈 봉투를 받는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뭐야? 한태식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유진이 어머니와 통화하며 애딸 AI에 대한 가짜 정보를 흘리는 음성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져졌다. 엄마, 이건 다른 데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유진의 절박한 목소리 연기 뒤로 정보를 듣고 흥분하는 김선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음으로는 한태식과 김선희가 그 정보를 공유하며 흥분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다. 김선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다.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유령 회사 블루스카이 컨설팅의 계좌에서 김선희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는 거래 내역서. 그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들이는 두 사람의 CCTV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구가 가짜 정보를 믿고 아이웹즈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 하고 관련 없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금융거래 기록이 선명한 그래프와 함께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한 편의 범죄 다큐멘터리처럼 그들의 모든 죄악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태식은 의자에서 떨어질 듯 비틀거렸고 김선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조성구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유진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고 거대한 함정에 빠졌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 두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연극이었다. 마침내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부모와 경악에 빠진 조성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당신들이 원했던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다버린 겁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대가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IFG의 법무팀과 보안 요원들, 그리고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회의실로 들어와 망연자실에 있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다. 한태식 씨, 김선희 씨, 조성우 씨. 당신들을 산업기술 유출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태식은 발악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렸다. 김선희는 실신한 듯 축 늘어졌다. 조성구는 마지막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려는 듯 민준과 유진을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였다. 내 놈들, 내가 반드시. 하지만 그의 저주는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끊겼다. 그렇게 거대하고 추악했던 욕망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지독했던 악연을 끊어낸 안도의 눈물이었다. 3명의 범죄자가 차가운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육중한 문이 닫히며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광기와 절망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VIP 회의실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 앉았다. 한유진은 텅 빈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 한 줄기가 턱 끝에 매달려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가 겪어낸 지옥 같은 고통을 어루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댄 채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과 함께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굴레와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미련까지도 빠져나가는 듯했다. 사건의 여파는 거대했지만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IFG의 법무팀과 관계당국은 수집된 완벽한 증거를 바탕으로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했다. 한태식과 김선희, 임센희는 산업기술 유출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탐욕은 결국 차가운 감옥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조성우 역시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 혐의까지 추가되어 다시는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법적,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 테크노솔루션즈는 CEO의 범죄 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고 시장에서 급격히 몰락했다. 그의 야망은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떠들었지만 유진과 민준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끔찍한 상처를 도려낸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과도 같은 것이었다. 며칠 후 강민주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IFG의 핵심 기술을 노린 경쟁사의 비열한 산업 스파이 행위가 있었으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역이용하여 범인들을 모두 검거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범인들의 신상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근해온 인물들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유진의 부모라는 사실은 철저히 함구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시장은 IFG의 위기관리 능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경탄했다. 조선구가 폭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했던 IFG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 IFG의 위상은 이전보다 더욱 공고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의 회의실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부모를 심판대에 세운 딸이 되었다.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녀의 마음을 올감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은 민준에게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아달라고 부탁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그녀가 어릴 적 살았던 낡은 연립주택 앞이었다. 금이 간 담벼락과 녹슨 대문은 수십 년의 세월을 그대로 맞은 채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어린 시절 아빠의 자전거를 배우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때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언제나 딸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놀이터의 낡은 그네에 앉았다. 엄마는 언제나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넘어져 울고 들어오면 약을 발라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 부모님과 돈의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지며 마음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괴물 같은 두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에 존재했던 바로 그 따뜻했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그네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곁으로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섰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마주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유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평온해져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애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정한 작별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IFG의 신사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회가 열리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단상에 선 사람은 바로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름다운 연인이 아니었다. IFG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수석 컨설턴트이자 업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전략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아픔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함으로써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것이다. 그녀의 명쾌하고 날카로운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맨 앞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 테라스에 서서 노을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유진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미래는 지금부터야. 그의 말에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한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함께 건너고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며 단단해진 현실의 동반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불 속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었다. 태양이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이제 유진에게 더 이상 위태롭거나 차가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와 민준이 함께 이겨낸 모든 시련을 증명하고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는 따뜻하고 희망찬 빛이었다.